시가풀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체결됐다는 알림이 뜨는 순간 그때부터 주식이 내 것이 됐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죠. 오늘은 이 상식부터 뒤집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 끝난 건 사실 사겠다 팔겠다는 약속뿐입니다. 이 돈과 주식이 실제로 주인을 바꾸는 거는 이틀 뒤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고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이 나라 차원에서 손대겠다고 나선 게 바로 그 이틀인데 이게 왜 리플 XRP로 이어지게 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이야기가 한 줄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 니케이가 보도하고 로이터가 받아 전 세계로 타전한 소식입니다. 일본이 주식과 국채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로서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인프라를 만들 준비에 들어갔다는 내용인데요. 이 국채라는 거는 나라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이고 채권은 사두면 정해진 이자를 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럼 이 판은 누가 짜느냐? 금융청과 재무성 그리고 일본은행까지, 그러니까 금융감독기관과 나라 국간을 쥔 부처랑 중앙은행까지도 나서고요. 여기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더해지면서 올해 여름 연구 모임을 발족한다라고 합니다. 이르면은 내년 초 2027년 초에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그 계획에는 어떤 블록체인을 쓸지, 이 기관들 사이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앞으로의 작업 순서까지도 담긴다라고 합니다. 승인이 나게 되면 몇 년 안에 가동을 시작을 하면서 2030년대 초에는 더 넓은 시스템까지도 돌린다라는 구상인데요. 그리고 이 결제망이 국제송금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대목도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어플에서 몇 초 만에 사고 팔리는데 도대체 뭘 실시간으로 만들겠다는 걸까요? 배경부터 깔고 가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체결과 결제의 차이인데요.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값이 정해지는 순간이 체결입니다. 그 뒤에 증권회사랑 여러분 주식들을 실제로 보관해주는 예탁기관, 은행들이 서로 기록을 확인하고 대조하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낼지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돈과 증권을 옮기는 절차가 남습니다. 이게 바로 결제라는 거고, 이 기관마다 따로 가진 장부에 릴레이로 적어나가는 구조라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일본 주식은 돈이 오가는 게 체결 이틀 뒤, 일본 국채는 하루 뒤입니다. 미국도 재작년에서야 주식 결제를 이틀에서 하루로 줄였고요. 근데 문제는 그 하루 이틀 사이에요. 그 사이에 거래 상대가 무너지면 돈은 보냈는데 증권을 못 받는 사고가 납니다. 금융이 가장 무서워하는 종류의 사고죠. 그럼 이 위험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집을 사보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잔금 치르는 날은 다르죠. 그리고 잔금 날에는 돈과 등기 넘치는 절차를 그 자리에서 서로 맞바꿉니다. 한쪽만 먼저 넘어가면 사고가 나니까요. 이 증권 결제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증권과 돈을 같은 순간에 맞바꿔야지 안전하다라는 거고, 물론 실제 증권 결제는 등기소가 아니라 예탁기관과 은행들이 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요. 절차의 성격이 닮았다라는 거지 기관까지 같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드리자면은 일본이 바꾸겠다는 건 코인 시장이 아니라요. 주식과 국채가 진짜 주인을 바꾸는 금융의 가장 안쪽 절차, 그것도 그 맞바꿈의 속도라는 거예요. 왜 하필 블록체인일까요? 거래 기록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같은 장부를 나눠가지고 한번 적히면 그걸로 확정되는 기록 방식입니다. 모두가 같은 장부를 보고 있으면 서로 확인하고 대조하느라 하루 이틀 걸리던 릴레이가 사라지죠. 적히는 순간이 곧 결제가 된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증권만 블록체인 장부에 올리면 반쪽이라는 겁니다. 결제는 증권과 돈의 맞교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증권이 새 장부 위에 있는데 돈이 옛날 방식 그대로다? 결국에 돈 쪽에서 다시 하루를 기다려야 됩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요금소 앞에서 안서고 지나가는 조건은 도로가 아니라 차 안에 결제할 카드가 같이 타고 있다는 거죠. 돈이 같은 길 위에 있어야지 속도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건데요. 올해 2월달 일본 금융청은 결제 혁신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실증 실험을 지원한다라고 밝혔고, 참여자가 노무라, 다이와 미즈호, 미스 이스미토모, 일본 5대 금융그룹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실험 내용이 뭐냐? 증권의 권리를 블록체인으로 옮기고 그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해보는 겁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반쪽이 이미 실험 설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미쓰비시 UFG 쪽은 한 발 더 나갔는데요. 국채를 잠깐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며칠 뒤 다시 사오는 은행들끼리 초단기 거래, 레포라고 부르는데, 이 시장을 24시간 즉시 동시 결제로 바꾸는 실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레포 시장 규모가 270조 엔, 원화로 2,300조 원이 넘어가는데요. 일본 경제가 1년 동안 버는 돈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돌고 도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실증에서도 돈 쪽은 토크나 예금과 스테이블 코인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의 정확한 위치는 바로 이겁니다. 민간 실험은 이미 달리고 있고 나라가 이제 그 밑에 공통 결제층을 깔아주겠다고 나섰다는 사실들, 실제로 오늘 보도에서도 대형 은행과 증권사들이 진행 중인 토크나 실험의 밑바탕이 될 결제층을 정부랑 중앙은행이 공급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이 리플 XRP 급등 전에 국채시장 특이점 발견해가지고 1420원에서의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확하게 XRP 매도 타점 말씀드리면서 2300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매도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리플이 하락했을 때 1900원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체결하면서 이렇게 리플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바닥 매수, 고점 매도, 그리고 또다시 한번 이번에 1900원 라인 매수하면서 추가 물량에 대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거시경제 매크로상에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 실시간
실시간으로 빠른 속보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리플 XRP 타점 관련해가지고 빠르게 속보로서 미리 받아보고 기본적인 상승 과정에서의 매수와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는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리플입니다. 제가 보는 거는 돈 반쪽의 자리인데 나라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서 어딘가에는 반드시 대금을 무엇으로 치를 것인가라는 항목들이 적혀야 돼요. 토크나 예금인지 스테이블 코인인지 일본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돈인지 이런 항목들이 오늘 이야기 전체에 급소입니다. 그리고 그 후보군 안에 리플 진영은 이미 이름을 올려두고 있죠. 다시 등기 끝난 사실로 돌아오자면 3개만 놓겠습니다. 작년 여름 미스 이즈미 토모 그리고 리플이 N 기반 토큰과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일본에서 함께 전개하기로 기본 합의를 맺었어요. 두 번째로 그 RLUSD는 올해 들어가지고 일본의 인가 체계 안으로 실제로 들어와가지고 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SBI가 주도해서 세운 오사카 디지털 익스체인지라는 회사가 2023년 말 START라는 일본 최초의 블록체인 증권 유통시장을 열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SBI는 그 최대 주주인 동시에 리플 지분 9%를 10년째 들고 있는 최대 외부 주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지분 이야기는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한 줄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5가지 그룹 실중에 들어가 있는 미스 이스미토모 리플과 이미 손을 잡아본 회사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XRP 가격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겹, 이 전 세계에서 국채 시장이 가장 큰 축이 되는 나라, 증권과 돈은 앞으로 블록체인 위에서 산다는 방향성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이건 특정 코인 하나의 재료라기보다도 결제와 토크나 인프라를 지향해왔던 자산 전체가 다시 평가받는 배경입니다. XRP는 처음부터 그쪽을 보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자산이고요. 두 번째 기업은 돈 반쪽의 후보군에 리플 진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 계획서에 그 항목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적히게 되는 순간 그 돈을 일본에서 먼저 다뤄본 쪽의 값어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국제 송금 확장이에요. 지금 나라 장부끼리 이어지는 국면이 온다. 그 사이에 유동성 문제에서 XRP가 10년 넘게 쌓아온 이야기가 바로 다시 불려나올 수 있겠습니다. 2030년대라는 대목에서 김이 셌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본 금융 인프라가 움직여온 속도에 대해 보면은 이건 오히려 빠른 편입니다. 일본이 종이로 된 주식 실물을 완전히 없애고 또 전산 기록으로 바꿀 때도 법이 만들어지고 실제 시행까지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산 시스템 자체를 그 다음 세대로 옮기는 작업인데 검토 시작에서 계획까지도 반년 남짓, 가동 목표까지 몇 년, 일본 기준으로는 서두르는 축에 듭니다. 왜 서두를까요? 오늘 보도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증권 토큰화에서 미국과 유럽이 앞서가는 데 대한 경쟁 의식들, 이번 검토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초조함이 밀어주는 계획은 도중에 멈추기가 더 어렵거든요. 앞으로 무엇을 보시면 될까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개발 계획의 대금 항목에 대해서 토크나 예금,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함께 적히는 흐름입니다. 근거는 총 3가지예요. 금융청이 지원한 올해 실증부터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연동을 명시하고 있고 미쓰비시 UFJ의 국채 실증도 돈 쪽을 토크나 예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설계했고요. 일본은 이미 법을 고쳐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엔화코인과 달러코인의 실제 유통까지도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에서 그 돈을 먼저 유통해온 리플과 SBI 진영의 자리가 처음으로 국가 인프라랑 이어지고요. XRP에는 확정된 수혜가 아니라 리플 생태계가 노는 판이 나라 국가 단위로 커진다는 배경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일본이 주식과 국채의 결제를 블록체인 실시간으로 바꾸는 국가 차원의 검토를 시작했고 이르면 내년 초 이때 계획들 2030년대 초 가동이라는 순서까지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결제는 증권과 돈의 맞교환이기 때문에 이 판이 돌려면 블록체인 위에 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그 후보군 안에 리플 진영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보도에서도 XRP는 한 글자도 없었고요. 어떤 체인을 쓸지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진짜 확인 진영은 내년 초 이때 계획서의 돈 항목들이겠죠. 그럼 나라가 만드는 결제망의 돈자리 결국 은행 몫으로만 남게 될지 아니면 민간이 만든 코인에도 자리가 나게 될지 댓글로 생각들 남겨주시고 연구모임 발족이 공식 발표되는 날 참여 회사들의 면면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